네, 이 트램 노선 문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사실 대전역이 빠진 트램 노선 문제 이거 올 초에도 이 기자가 일본 현재까지 가서 취재를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트램 노선에서 대전역은 빠져 있고요. 네. 또 동구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또 대전시가 공영 개발하겠다고 밝힌 유성버스터미널 모두 트램 노선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다만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는 마무리돼서 다음 달이면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2년 정도 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할 예정인데 완공 시점은 2027년으로 2년 늦춰져서 7년 뒤쯤에 트램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하루 평균 5만 명에 달하는 대전역 이용객 중에 트램을 타볼까 하는 분들은 대전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또는 버스로 서너 정거장을 간 뒤 인동역이나 대동역에서 내려 트램을 갈아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대전이 대중교통이 좀 열악하기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램마저 환승 시스템이 불편하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는 대전시 의원들까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좀 진척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대전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대전역이 빠진 트램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 역세권 개발 등이 순항하면서 당연히 대전역을 중심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텐데 네. 트램 노선에 대전역을 넣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이 되고 2년이 흘렀는데 대전시가 이 노선 문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타가 면제된 뒤 대전시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건 이 서대전 육교와 태미고개 등 낡고 경사진 구간의 트램 노선을 지하화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트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철로를 깔거나 걷기가 쉬워서 도시 계획이나 차량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24년 전 지하철을 염두하고 정한 노선을 지상으로 그대로 끌어올리다 보니 노선이 예상치 못하게 낡은 다리나 높은 고개를 지나게 됐는데요. 이 노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안한 겁니다. 예. 결국에 최근 국토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서대전 육교 지하화는 반영됐지만 태미고개는 빠졌거든요. 근데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설계에 이 태미고개 지하화 문제를 또 넣겠다. 32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국비로 얻어보겠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기재부한테 달라고 계속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왜 대전역 하나 추가하는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용자보다 건설자의 편의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나 담당자들은 그저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 3, 4호선을 통해 연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역에서 매일 트램을 타기 위해 환승해야 하는 처지라면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사실 말은 어렵다고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년 동안 이 노선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노선 조정 문제가 지금 지하화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원이 제기될까, 주민 반발이 있을까 지레 겁먹은 대전시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전시 의회도 대전시가 노선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말을 듣고 있긴 한 것이냐면서 한탄했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도 묵묵부답인 거 보면 내부적으로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전시의 조직원 등에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을 넣을까 말까 결정권을 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오히려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과정을 좀 짧게 설명드리면요. 허태정 대전시장이 2018년 취임한 뒤 첫 조직 개편에서 그동안 트램 업무를 담당하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해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타 통과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냥 해체하고 기존 실과에 흡수시켰거든요. 예. 그해 국토부가 5km짜리 트램 시범 노선에 대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게 트램 건설이라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대전시는 신청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산시가 가져갔고요. 전국 최초 트램이라는 타이틀도 이때 함께 가져갔죠. 예. 그러다 지난해 1월 우여곡절 끝에 트램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트램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노선 등 여러 문제점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이미 해체했기
때문에 컨트롤할 조직이 없었죠. 예. 예타가 면제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7월 트램 도시 광역본부가 새로 출범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까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본부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교통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허태정 대전시장이 트램 사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또 3년째 거듭해서 제기되는 이 노선 문제에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내부 상황을 전해드리는 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매년 수백억씩. 그런데 2호선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환승이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선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 담당 직원에게 대전시가 계속 어렵다고만 하는데 왜 어려운 건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정작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는 설계 기간에 정거장 신설이나 추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설계 과정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할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정거장 하나, 두 개 추가하는 건 그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지만 이 역시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시가 기재부랑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힌 태미곡의 지하화 예산이 320억 원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200억 원 규모인 대전역 추가 건설 논의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대전시 의회는 지금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전역을 넣자, 대전시가 이런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면 승인해 주겠다고까지 전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2년 동안 설계 과정에서 허태정 시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할지 정작 트램 이용객이 될 시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